2025년 1월 21일 0시 27분 튀르키예 공군에 느닷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합니다. 눈앞의 화면에 시선이 고정된 채 아연실색한 군인들은 방금 전 벌어진 상황을 설명할 방법을 고민할 뿐이었는데요. 이들이 직면한 문제 중 첫 번째는 방공 레이더망에 무수한 미확인 비행체가 포착되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모든 미확인 비행체들이 유령처럼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었죠. 영공에 침입한 궤비행체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해당 비행체들이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소실되었다는 대형 사태에 군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급하게 열린 회의에서 도출된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무인 항공기 혹은 드론이 편대를 이루어 비행하던 중 통신 불량 등의 오류로 인해 일제히 추락하였다. 비행체가 포착된 지역인 카스타모누의 공무원들, 튀르키예 공군, 특공여단, 육군, 재난 및 비상관리국, 헌병수색구조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들이 빠르게 차출되었죠. 새벽에 벌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이동하던 비행체가 레이더에서 사라진 문제의 산림지대 카스타모누 중부의 키리소글루에 일사불란하게 소집된 인력들은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각기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전투기와 전자전기를 비롯한 각종 기체를 동원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했으며 공무원들과 경찰은 현장을 폐쇄한 후 내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였는데요. 육군은 금속 탐지기 등 각종 장비를 휴대한 채 등산을 시작했고 특공대는 육군이 수색하기 곤란한 험준한 지역 구석구석에 급파되었죠. 재난 및 비상관리국은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고성능 드론을 띄워 추락한 비행체에 남아있는 미열 혹은 그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있는지를 감지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조치였는데요. 러시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을 주변국으로 둔 데다 국경을 맞댄 그리스와 끊임없이 에게에 관련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튀르키예는 언제나 군사 분쟁을 걱정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죠. 때문에 튀르키예는 징병제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리라화 폭락과 물가 급등으로 신음하는 경제에도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공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비행체가 대규모로 침입한 것도 모자라 그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것은 국가안보에 있어 심각한 위협이었는데요. 그런데 각종 첨단 장비와 인력을 동원한 수색작전에서 그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한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죠. 추가적인 병력을 투입함과 동시에 수색 범위를 일가지산 지역까지 대폭 넓혔음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사건과 유사한 기묘한 비행체 사례들이 최근 들어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저희 채널에서 여러 편에 걸쳐 제작, 업로드하였던 미국 드론 사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독일에서는 미넨 인근 만칭 공군기지에서 최소 10대 이상의 궤비행체가 레이더에 포착되었다 사라지는 사태가 벌어지며 기존 드론 및 드론으로 파악되는 무인 항공기의 경고 사격 및 격추 위협까지만 허용되던 군대의 권한을 격추 및 폭파로 확대하는 법적 조항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덴마크는 코이의 항구에서 20대의 비행체가 목격되어 군경이 수색에 나섰지만 몇 대의 비행체를 카메라에 담는 것에 그쳤는데요. 항구를 지나 바다로 향한 비행체들의 신호가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게 전부였다고 하죠. 이 밖에도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궤비행체들이 영공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비행체의 정체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2024년 말 부근부터 기묘할 정도로 그 빈도와 숫자가 늘어났는데요. 자국의 영공에 파악하지 못한 비행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달가워할 나라는 없는 만큼 공표되지 않은 사례들 역시 많을 것으로 예상되죠. 한편 튀르키예 당국은 거듭된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또다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카스타모누에서 궤비행체가 포착되었던 날로부터 약 5일이 경과한 2025년 1월 26일 튀르키예의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 위치한 사비야 괵첸 국제공항을 비행하던 파일럿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1986년 캘리포니아주 세리토스시 상공에서 비행기 2대가 충돌하며 모든 탑승객이 사망하고 추락한 비행기에 휘말린 지상의 민간인 사망자까지 15명 추가로 발생했던 세리토스 상공 공중 충돌 사고 이후 민항기에 장착할 것이 의무화된 공중 충돌 방지 장치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일명 티켓으로 불리는 이 장치는 장착된 항공기와 근처 항공기의 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종합하는데요.
비행 방향을 유지할 경우 충돌하게 되는 다른 항공기와의 거리가 6km 이내까지 가까워져 40초 안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경고를 울려 파일럿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돕죠. 만약 여기서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거리가 4km 미만으로 가까워지고 충돌까지 남은 시간이 25초 이내로 줄어들게 되면 양측 항공기에 회피 기동 지시를 내립니다. 이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지시인데요. 2002년 티켓스의 지시 대신 관제사의 지시를 이행했다. 위버링겟 상공에서 두 항공기가 충돌해 전원이 사망한 적도 있는 만큼 관제사의 지시보다도 우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가 사비아 괵첸 국제공항에 이착륙하는 파일럿들에게 계속해서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항공 사건 사고의 대부분은 이착륙 시에 터지는 만큼 해당 절차에 착수한 파일럿들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만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티켓스의 경고를 받은 파일럿들은 기겁하며 주변을 둘러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어떤 방향에서도 항공기를 포함한 비행체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기묘한 것은 파일럿들의 증언에 따르면 분명 존재하지 않았던 비행체가 레이더에 표시되고 있었다는데요. 이착륙이라는 고위험 절차, 경고를 보내는 공중 충돌 방지 장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근처 항공기, 레이더를 통해서는 확인되는 정체불명의 궤비행체,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가까스로 이착륙에 성공한 파일럿들은 그 즉시 공항에 항의와 문의를 보냈죠. 300피트에서 최종 접근할 때 티켓스 경보가 울렸습니다. 근처에 항공기가 있었다면 미리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당혹스러운 것은 관제탑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장님, 저희는 2시간 30분째 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기장님보다 먼저 다른 여러 항공사 및 기장님들이 동일한 현상을 겪었다고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레이더에는 잡히는 궤비행체가 항공기를 위협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인데요. 500피트 상공에서 우리보다 5마일 앞선 상태로 하강 중인 비행체가 레이더에 잡혔습니다. 직전에도 똑같은 경보가 울렸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레이더에 감지된 비행체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지금도 안 보이고요. 식별 코드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 기괴한 현상은 무려 3일간 반복되었고 관제사들과 파일럿은 당혹 속에 투명 비행체를 회피하려 갖은 노력을 기울였죠. 자칫 심각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기에 공항 인근 영공에 대한 광범위한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마찬가지로 성과는 전무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티켓스는 다른 항공기에 장착된 티켓스와 신호를 주고받음으로써 충돌 위험을 감지, 경고를 보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인데요. 즉, 문제의 투명 비행체에도 티켓스가 장착되어 있어야 해당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티켓스는 트랜스폰더라는 값비싼 전자장치와 이를 작동시킬 만한 강력한 전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누군가 장난으로 이런 일을 벌였을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이에 모두가 자연스레 얼마 전 벌어졌던 궤비행체 소실 사건을 떠올렸는데요. 문제의 원인이 동일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쏟아졌고 비행체의 정체에 대한 갑론을박과 동시에 항공사와 국방부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죠. 튀르키예를 비롯한 전 세계에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만들고 있는 궤비행체 사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그 정체를 공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fter research and study, the drones that were flying over New Jersey in large numbers were authorized to be flown by the FAA for research and various other reasons. Many of these drones were also hobbyists, recreational, and private individuals that enjoy flying drones.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그간 목격된 드론들은 모두 미연방 항공국에서 승인한 것이며 문제의 소지가 없는 개인의 취미용 드론이 대부분이라는 미심쩍은 해명이 공식적 발표되는데 그쳤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곧 명쾌하게 해결되리라 믿었던 일련의 사태는 미스터리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죠. 과연 튀르키예를 떠들썩하게 만든 궤비행체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날의 진실은 아직까지도 두터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